커스닥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렇게 초중반에 끈끈이 버티다가 나중에 빠지는 게 보통인데요. 올해도 버텨다가 망했습니다. 망했죠. 작년에 17% 빠졌고요. 자그마치 17% 빠졌고 올해도 9.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론 5월, 10월 죽음의 계절. 9월은 특히 안 좋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화국입니다. 자, 또 9월이 끝나고 10월이 왔으니까 계절성 영상을 안 올릴 수가 없죠. 10월 올해는 대폭락인가 대반전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계절성 연구 제가 지금 매월 이렇게 한번 올리고 있죠. 제가 지금 9개월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13번은 얼추 맞았고 5번 틀렸고 1번은 반반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면은 한 승률이 한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10월도 5월 10월의 일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대체로 좀 별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커스피의 그 21세기 10월 평균 수익인데요. 이제 보통 이제 비실거리다가 중반에 좀 올라갔다가 한번 또 이제 작살나고 그리고 마지막 주부터 반등해가지고 11월 4월 쭉쭉 간다라는 것이 이제 보통 패턴입니다. 네, 그럼 이런 패턴이 보통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요. 커스피 같은 경우는 9월이 재미가 없으면은 직후 10월도 보통은 별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 패턴이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죠. 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예를 들면 14년, 16년, 18년, 20년, 21년, 22년 요때 보시면은 커스피 9월장이 하락 또는 횡보였습니다. 그죠? 그럼 그 후에 10월장을 한번 보시면요. 하락 여기는 이제 횡보 하락, 여기는 횡보 하락, 여기도 하락 22년 요때가 한번 예외 상황이 있었죠. 하락 상승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9월이 재미없으면은 직후 10월도 보통은 별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9월이 재밌으면은 10월도 보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 횡보. 근데 올해 9월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대반전보다는 하락의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물론 저랑 전혀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요. 저랑 비슷하게 베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근데 물론 매해 패턴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요 그 파란색이 노멀 패턴인데 작년은 완전히 다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작년 같은 경우는요. 보면 한 10월 13일부터 완전히 많이 쫙 이제 올라갔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때 후에 비실비실 떨어진 다음에 마지막 주에 겨우 조금 반등. 요게 이제 보통이잖아요. 근데 작년에는 이제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미국을 따라가지고 대하락장 후에 10월 13일부터 대반전이 시작했죠. 이제 이때부터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도 강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월별 계절성이 안 맞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안 맞은 3분의 1에 포함이 됩니다. 커스닥은 어땠나? 커스닥도요, 5월 10월에 걸맞게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 겨우 조금 반등. 요게 이제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얻어 터지다가 마지막 이틀만 좀 반등하고요. 이때부터 커스닥도 11월 4월이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커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피와 같은 뚜렷한 패턴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커스닥이 9월이 좋았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횡보 하락 그리고 올해도 하락이었죠. 올해도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9월에 이렇게 안 좋고 나서 10월에는 계속 횡보할 때도 있었고 하락할 때도 있었고 상승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좀 불규칙적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커스닥과 커스피의 상관성이 얼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커스닥도 대반전보다는 추가 하락의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022년 어땠나? 22년도 비슷하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커스닥 같은 경우는 좀 오른쪽 하더니만 꼬라박고 오른쪽 하더니만 여기까지 꼬라박는 것까지,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는 이제 얼추 패턴과 비슷하게 갔는데 여기서 원래 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커스닥은 이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죠. 반등을 해가지고 11월부터 4월가 쭉 잘 갔습니다. 계절성은 폭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평균이잖아요. 평균. 근데 당연히 실제로 움직이는 폭은 매년 이거보다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요 파란색은 20년의 평균의 폭이니까 당연히 특정 해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르거나 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방향성. 그러니까 10월의 방향성이
다운이면은 올해도 다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근데 다운일 때 이제 평균적으로 3% 빠졌는데 올해도 3% 빠질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1% 빠질 수도 있고 6% 빠질 수도 있다. 10%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하락장은 10월에 끝난다라는 것이 스톡 트레이더스 알마나카라는 책이 나오기도 하죠. 실제로 작년에는 2022년 하락장이 10월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하락장이 10월에 끝나는 게 원래 보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패턴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자, 이게 보통 패턴이거든요. 보통 커스피는 이렇게 좀 처음에는 좀 그러다가 나중에 빠지는 게 보통인데요. 네, 실제로 9월에도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다가 그 후에 잘 아시다시피 한 10며칠 동안은 강하게 쫙 빠졌습니다. 쫙 빠졌고, 요건 추석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석적으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올해 9월 같은 경우는요. 올해 9월 같은 건 정석적으로 움직였고요. 이거만 봐도 이제 이게 얼추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좀 오르다가 빠지는 게 보통인데 올해도 이렇게 얼추 버티다가 오르다가 빠졌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망했죠. 23년 9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렇게 초중반에 끈끈이 버티다가 나중에 빠지는 게 보통인데요. 네, 올해도 버텨 망했습니다. 망했죠. 네, 작년에 17% 빠졌고요. 자그마치 17% 빠졌고 올해도 9.5%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론 5월 10월 죽음의 계절. 9월은 특히 안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초에 코스닥 1억을 셔츠했잖아요. 이 9월 4일인가 5일인가 요 언저리에. 그죠? 그래도 이제 해외 여행 경비 서너 번 정도는 굳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랑 나스닥 지금 셔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보니까 기분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남들은 다 망하는데 나 혼자 돈 벌고 있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겹쳐보면 이렇죠. 이게 이제 평균 패턴이고요. 버티다가 망하는 거. 네, 얘도 이제 꾸역꾸역 버텨 했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쵸? 정석적으로 네, 움직였어요. 자, 미국은 S&P 500의 보통의 수익은 11월 4월에 7%, 5월 10월에 2% 정도인데 중간 선거 다음 해에는 11월 4월 수익이 되게 좋고 5월 10월 수익은 상당히 별로입니다. 보통은 7월부터 빌빌거리기 시작해가지고 요때가 이제 10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7월이고 7월부터 8월 이게 이제 보통이라는 거죠. 10월 말부터 이제 회복하는 것이 정석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참고로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이 검은색이 이 계절성 패턴이고요.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중간선거 다음 해라고 보시면 돼. 일렉션 이어는 아니다. 프리일렉션 이어야겠지. 그지? 그쵸? 그래서 일단 계절성 패턴대로 잘 움직여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한 10월 말까지 비실거리다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참고로 10월에는 최근 30번 그러니까 최근 120년 동안에 중간선거 다음에는 18번 상승 12번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10월에. 네, 그렇죠. 근데 2000년 후에는 10월 1일 패턴은 다래와 같습니다. 요거는 중간선거 다음 해뿐만 아니라 모든 해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제 최근 21세기에는 S&P 500이 좀 한글날 정도까지 비실거리다가 10월 9일부터 강하게 반등. 이게 이제 보통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최근처럼 한글날에 반등할 것인가, 옛날처럼 10월 말에 반등할 것인가, 네, we will soon find out. 알게 되겠죠, 저희도. 네,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 20% 이상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반등이 있었고, 6개월 이상 S&P 500이 6개월 이동평균선 위였다가 이동평균선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요런 패턴이 1901년부터 15번 정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6개월 이평 위에 있다가 좀 꼬꾸라진 거. 이제 그 후에는 12번 정도, 아니지, 13번 정도는 한 달 내로 반등이 왔습니다. 그죠? 이제 한 달 내로 반등이 있었고, 수익이 안 날 때가 1922년, 75년, 이 두 번밖에 없네요. 그죠? S&P 500도 마찬가지. 이게 1936년부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꽤 수익을 냈다가 6개월 이평 계속 위에 있다가 한번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갔으면은 이제 한 달 내로, 한 달 동안에 반등이 보통은 왔다. 석 달 후에 와도 돈을 꽤 벌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월 말보다는 한글날 쪽이 좀 더 높은 확률을 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10월에 미국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까 보면은. 네, 나스닥은 어떤가? 나스닥도 대통령 선거 전 또는 중간 선거 다음에 강하게 오르다가 7월부터 비실거리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랑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얘도 보통 10월 말에 반등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10월부터 12월까지 반등하는 것이 정상인데 나스닥도 2000년 후에 10월 1일 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얘도 한글날까지 비실거리다가 이때부터 강하게 반등. 요게 이제 정석적이고요. 그래서 얘도 최근처럼 한글날에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옛날처럼 10월 말에 움직일 것인가 우리도 뭐 조만간 알게 되겠죠. 네?
네, 그죠? 저는 어쨌든 한글날에 숏 포지션을 클로즈 하려고 합니다. 네, 나스닥 안녕, 빠이빠이. 잘 벌었어야. 그렇죠. 자, 그리고 섹터를 보면은 한국 쪽은요, 10월에 잘 나가는 ETF가 사실 별로 이제 없습니다. 이제 보면은 2차 전지 IT가 그나마 10월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승률이 40%다 또는 46%다라고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승률이 50%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최근 10년 동안에 5번의 10월에는 올랐고 5번의 10월에는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승률 40% 사실 그렇게 별로 좋은 거는 아니죠. 그리고 그나마 IT가 베스트인 것 같아요. 10월에는 그 이유는 다음 페이지도 나오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굳이 10월에 자동차, 증권, 바이오 이런 데 투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평균 수익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보면 이제 IT가 10월에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빅테크 이런 쪽이 보면 여기 이제 수익이 꽤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그나마 IT 쪽이 좋지 않은가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10월에.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10월에 승률이 81%다. 81%라는 거는 한 최근 20년 동안에 한 16번 정도는 10월에 유틸리티가 올라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네, 또 한국 사람들이 또 IT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0월에 이쪽은 그럭저럭 좀 잘 나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 거의 모든 섹터에서 수익이 나는데 근데 바이오는 미국에서도 10월에는 꽝이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랑 공교롭게도 굉장히 일치하죠. 그렇죠? 요런 게 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월별 설문조사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10월장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십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500, 나스닥 다 오를 것이다라고 할러님들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9월은 어땠는가? 9월에는요, 여러분들이 한국은 하락하고 미국은 상승한다라고 했는데 한국은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죠? 이제 미국은 좀 잘 안 맞았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지금 월간 전망은 이제 할러들이 그냥 쏘쏘인데 주간 전망을 지금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있어요. 잘 맞고 있어요. 지금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진짜 그 9월에 할러가 시킨 대로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사고 팔았으면은 한국에서 5.5%를 벌고 미국에 3%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오호오오. 제가 이 센티먼트 인덱스, 할러 인덱스를 8월부터 하고 있는데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지금 월간 전망을 보면은 한국이 이제 플러스 6.5%고 미국이 마이너스 4.9%. 그래서 쏘쏘인데 주간 전망을 지금 그 총 수익률을 내보면은 한국이 플러스 7.3%, 미국이 플러스 7.3%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연말까지 해가지고 계속 할러들이 주간 전망을 잘하면은 전 그냥 할러 인덱스대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설문조사를 시켜가지고 구독자 설문조사로 이제 그 먹고 사는 이제 그런 기이한 현상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할러들이 투자하라고 해서 오케이 해, 오케이 할러들이 빼라고 해서 빼,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상당히 재밌습니다. 월간도 상당한데 주간은 very impressive 하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이 설문조사 이거. 자, 그리고 요약을 하면은 이제 10월은 코스피와 코스닥 보통 둘 다 이제 별로인데 근데 미국은 반등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미국이 한글날 언저리부터 올라가고 이제 한국은 10월 말부터 올라가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월별 기저성이 상당히 잘 먹힙니다. 특히 올해는 굉장히 잘 먹히고 있고요. 그래서 얼추 3분지 2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장기 기저성도 꽤 잘 맞는 편이잖아요. 제가 맨날 2022년 10월 우주의 기운이 온다 왜 해?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맞았잖아. 근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절성이 사실 되게 미신 같은데 근데 뭐 어때? 많이 맞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3분의 2 정도는 지금 맞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 50개월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유의미하게 그 유효성이 있겠죠. 그죠? 네, 이거 네, 그래서 요거 관련 책은 제가 한 24년 말에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25년이 또 홀수해이기 때문에 24년 말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네, 그래. 책을 쓸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제 24년 초에는 코인책 내고 24년 말에는 그 계절성 책.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동의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 들으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띄워서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방으로 데려가서 그 후에 본격적으로 사기를 치는 수법이 유행입니다. 일단 저는 페이스북 광고 안 합니다. 그거 100%다 사기입니다. 인스타 광고도 안 합니다. 근데 사칭 형태라는 게 늘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텔레그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는데 향후에는 다른 채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강원구 사칭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어떤 이유가 되었든 돈을 송금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사기입니다. 아마 저만 아는 신박한 뭐 주식이나 코인 사이트, 펀드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입하고 돈을 보내라라고 할 거거든요. 절대로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사기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추천을 하는 경우도 무조건 사기입니다. 사칭방 하는 사람들이 뭐 퀀트나 자산 배분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합니다. 이 종목 사세요, 파세요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퀀트 투자자라서 종목을 모르거든요. 진짜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뭔지는 압니다. 근데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유튜브 열심히 보는 일반인보다 제가 개별 종목을 훨씬 더 모를 겁니다. 근데 제가 종목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은 저한테 종목 추천 받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톡방이든 텔레그램 방이든 어딘가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강국처럼 보이는 사람이 종목을 추천한다 라고 하면은 당장 나오시면 됩니다. 무조건 사기거든요. 물론 그 전에 우리한테 제보를 남겨주시면은 뭐 그게 뭐 DM이 되었든 페이스북이 되었든 인스타가 되었든 뭐 아니면 어스 알라이언스 쪽이 되었든 그 제보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